네, 안녕하세요. 손민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순공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험생일 때도 제가 합격 수기를 주기적으로 봤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합격 수기에는 자기가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가 보통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그 합격 시간에 좀 얼매여가지고 왜 나는 공부 시간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좀 좌절하고 자책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변리사 시험 1차 준비만 할 때라도 내 공부 시간에 문제가 있나? 나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순공부 시간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순공부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법에서 순공부 시간이라 함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시간만이 순공부 시간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 순수하게 뇌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독서실에 9시에 출근을 하고 밤 9시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2시간은 독서실에 앉아있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게 순공부 시간은 절대로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 12시간 동안은 당연히 밥도 먹을 거고 휴식을 취하기도 할 것이고 핸드폰을 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간들은 공부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뇌를 사용했다, 즉 뇌를 썼다, 머리를 썼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뇌를 쓴다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아웃풋, 즉 현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내용들, 즉 인풋을 통해 회독을 통해 내 머릿속에 희미하게 들어온 내 머릿속의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되새김하는 행위가 바로 아웃풋, 현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까먹은 상황인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방금 하려고 했던 게 뭐였지? 내가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이 뭐였지? 이렇게 갑자기 까먹은 경험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안간힘을 써가지고 정말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뭐였지? 뭐였더라? 라고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생각들이 비집을 틈도 없이 온 집중을 하게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써가면서 현출해내는 그 시간과 과정이 바로 공부를 했다, 뇌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인 겁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인풋을 바탕으로 어떤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아웃풋이고요. 주관식의 경우도 OX 판별만 아닐 뿐이지 내 머릿속에 있는 인풋을 끄집어내가지고 답일, 즉 어떤 단어나 문장 등을 맞추려고 어떻게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죠. 논술형의 경우에도 내 머릿속에 있는 인풋들을 목차에 맞게, 분량에 맞게, 시간에 맞게 일부를 꺼내서 답안지에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논술형의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풋을 기반으로 머리를 써서 아웃풋으로 인출하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뇌를 썼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고, 인풋, 즉 회독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뇌를 100% 온전하게 썼다고 볼 수는 없는 행위입니다. 자, 인풋이라 함은 단순히 기본서나 책들을 읽는 행위 또는 인강을 듣거나 단순히 필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웃풋에 비해서 뇌를 덜 쓰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100% 순공부 시간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풋 같은 경우에 50% 정도만 순공부 시간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적절하게 냉정하게 생각해서 인풋에 대해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순공부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순공부 시간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순공부 시간을 계산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중요성 등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순공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은 바로 지속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벼락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벼락치기를 내가 밤새면서까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공부했다고 쳤을 때 이 12시간이라는 시간을 수험기간 내내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속을 할 수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봤을 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공부 시간이라 함은 주 5일에서 6일 수험기간 내내 지속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슬럼프 없이 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순공부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12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좋아할 게 아니라 12시간을 과연 1년, 2년 내내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순공부 시간을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지속할 수 없는 순공부 시간을 지속한다.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한다. 3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반년, 1년, 2년으로 가면은 반년은커녕 그 전에 반드시 번아웃이 오고요.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번아웃과 슬럼프가 오면은 또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라는 겁니다. 이 공부라는 거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아웃이나 슬럼프가 오면은 앞에 내가 공부했던 12시간이나 길게는 반년 동안 해놓은 게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또 심하게 슬럼프가 오면은 정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수험 공부 시간이라 함은 수험 기간 내내 주 5일에서 6일 동안 지속 가능한 인풋이 아닌 아웃풋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공부 시간을 딱 정의를 해놓고 앞으로 순공부 시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순공부 시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합격을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순공부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 이유나 순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공부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유튜브 아래 더보기, 설명 더보기란에 질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민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